안녕하십니까, 투 머시토커입니다. 네, 오늘은 1주년 기념 Q&A 본편이죠.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시계 유튜버인 만큼 스와치 회장님 코스프레를 한번 해봤는데요. 스와치 회장님이 평소에 7개 정도의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셨다고 하던데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하네요. 네, 오늘만 하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편으로 들어가세요. 먼저 저의 첫 번째 넘버원 구독자님이시죠? 제임스 킴님께서는 다음에 구매할 시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제가 댄 헨리의 1970이라는 빈티지 다이버 오마주 시계를 구매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저의 컬렉션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시계는 많은데 생각보다 그 친구들을 다 아껴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을 충분히 즐기기 전까지는 잠깐 구매를 멈출 생각입니다. 지금 심지어 디둔 디자인 시계도 하나 와가지고 개수가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 친구들을 좀 더 즐겨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할까 합니다. 만약에 그때도 그 댄 헨리의 1970 모델이 남아있으면 아마 그때 그 친구를 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에게 티소를 2개 지원해 주셨던 차준호님께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하실 생각은 없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짜 좋은 질문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제가 투머치토커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제 아이디 투머치토커를 이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구독자가 10,000명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 아니면 가끔이라도 저녁 늦게 실시간 채팅 같은 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남자들끼리 또 수다 떨면 재밌잖아요. 네, 제가 요새는 그냥 한 9시, 10시쯤 되면 잠들어 버려서 그것도 가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실시간 채팅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민상 님께서는 이제 그 카키 38mm 정확한 모델명이 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리뷰도 그렇고 어디도 정확한 모델명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모델명은 H714660입니다. 714660 자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닉 TOMG님께서는 그 시티즌 다이버 시계 ND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뜻인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넌 디컴프레션 리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감압 잠수 한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잠수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물속 깊은데 오래 들어가 있으면 다이버들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산소통 안에는 산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질소랑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고압인 상황에서 오래 있으면서 계속 마시게 되면 질소가 혈관에 녹으면서 이 잠수병이 생기는 건데, 이제 이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서 안전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이버 스트랩에 써 있는 거는 되게 단순화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다이버 테이블이라고 해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 줄에 보면 이쪽은 깊이가 있고 이쪽은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15m 깊은 물속에서는 15m 깊이의 물속에서는 30분 안쪽으로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매뉴얼에도 시티즌 매뉴얼에도 보면 요건 참고용으로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정선님께서는 제가 여태까지 겪으면서 베스트 3와 워스트 3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베스트 3에는 당연히 베이비 튜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리스 다이버즈 65도 들어갑니다.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많은 시계니까. 그리고 좀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키네틱 튜나도 아마 베스트 3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취향이 드레스나 얌전한 시계는 아닌가 봐요. 빈티지스럽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락부락한 시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엠페라 튜너나 다스 튜너를 사게 된다면 그냥 그 친구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월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보스톡 시계는 제가 고장난 걸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스톡 시계는 좋은 추억이 없는 시기니까 월스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 첫 오토매틱 시계였던 오리엔트 마코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킹이 안 되는 것, 와인딩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항상 핸드 와인딩이 되는 시계들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스트 중에 마지막은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뭐 저기 카시오 프로트랙 3 센서, 그 기압계, 온도계, 이렇게 뭐 나침반 이렇게 기능이 있는 친구인데, 뭐 20개 방수도 되고 실제로 운동할 때도 잘 사용하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버튼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서 눌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영장 가서 우리 아들이랑 놀다 보니까 시간이 변져 있어서 놀랐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월드타임을 지원을 하는데, 진짜 어느 날이었나? 네, 방콕 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월드타임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눌려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시간이 확 지난 줄 알고 막 놀라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 뒤로는 이 친구는 해외를 갈 때는 들고 가지 않거든요. 물속에 갈 때 들고 가지 않고, 물론 등산 시계이니까 등산 갈 때 써야겠죠. 아무튼 제가 용도를 좀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100%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도 월스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팬님께서는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하게 기타를 연주하시는 취미가 있으셔서 제가 좋아하는 밴드나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계도 이렇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것처럼 음악도 좀 가리지 않고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빼고 다 듣습니다. 클래식도 꽤 듣는 편이고요. 락, 메탈, 저 테크노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듣는 편이고, 제가 생각보다 뽕짝도 좋아하고요. 그 EDM이죠, EDM 쪽 음악도 꽤 좋아하는 편이고, 심지어 제가 작곡 비트름하게 한 것도 EDM 노래도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뽕짝 같은 EDM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아무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편이지만, 굳이 컨트리도 좋아하고요. 굳이 꼽자면 컨트리 락이나 그런 하드락 그런 쪽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밴드 같은 경우도 워낙 가리지 않고 듣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었던 밴드를 꼽자면 건젠 로지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안지엽님께서는 오버올은 어디 사설이나 공식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지금 생각에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무조건 공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오버홀을 할 때 그냥 분해해가지고 윤활유만 치고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기아라든지 어떤 게 마모가 심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갈아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설에 딱 맞는 정식 부품이 없다면 부품을 교환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산 부품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범용,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는 무브먼트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급도 좀 쉬운 편일 테니까 사설에 가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근데 사설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진짜 윤활유만 좀 이렇게 뿌리고 그냥 오버홀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한 번은 사설 가면 한 번은 공식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야 될까? 결국은 공식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인하우스는 무조건 CS로 가야 되고, 범용 같은 경우에는 사설도 괜찮지만 그래도 가끔은 CS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문서준님께서는 학생이 찰만한 시계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학생은 G샥이 최고가 아닐까요? 고장도 안 나지, 학생들은 운동도 많이 하지, 축구도 하지 막 그러는데 그 수도가에서 막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지시하기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시계라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중저가 라인의 세이코라든가 그런 시계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쿼츠 시계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등교하기도 바쁘지 않나요? 저는 맨날 지각할까봐 되게 고생하면서 등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박우민님께서는 라디오 컨트롤이랑 퍼페추얼 캘린더가 뭔지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라디오에서 정시를 알리려고 송출하는 전파를 시계가 받아서 시간을 맞추는 것, 그게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페추얼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달은 30일까지가 끝이고 어느 달은 31일까지가 끝이잖아요. 그거를 알아서, 우리가 보통 오토매틱 시계나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이 없는 시계들은 30일이 끝인 달은 1일이 될 때 시계는 31일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조작을 해서 날짜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 퍼페추얼 캘린더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근님께서는 세이코 무브 4알, 그 다음에 6알, 그 다음에 8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4알이나 6알은 기본 태생은 그 7S26, 7S36 그 무브먼트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해킹이랑 핸드와인딩을 넣은 게 4알이랑 6알인데, 6알 같은 경우에는 4알보다 오차가 적은 편이고 파워 리저브도 50시간으로 좀 더 많은 편이죠. 4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알보다는 파워 리저브도 떨어지고 41시간, 그죠? 오차도 좀 더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8알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랜드 세이코에 들어가는 9S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9S랑 8L의 차이는, 9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브먼트의 구조는 8L이랑 9S랑 똑같은데, 9S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피니싱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차 조정 기간을 길게 잡고 간다고 합니다. 오차 조정 기간을 2주 이상을 조정하는 게 9S 무브먼트고, 8L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짧게 가지고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8L 같은 경우에는 마린 마스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이버 시계들, 황제 튜나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현님께서 저희 드림마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드림마치가 없었죠. 없다고 영상도 찍었는데, 하지만 이제 목표로 하는 시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오리엔트 10포인트도 그렇고 디즈니 디자인도 보고 하다 보니까 롤렉스가 의외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어이없는 결론이 나오면서 롤렉스의 데이저스트 11624 실버 바인덱스, 이게 제 목표의 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계가 단종되고 후속 시계가 나오면 모델명이 바뀌겠지만, 일단 36mm의 그 코인 플루티드 베젤이죠. 플루티드 베젤에 바인덱스에 또 데이트가 있는 롤렉스 시계를 하나 구입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님께서는 제 시계가 다 멈춰 있는데 왜 와인더에 집어넣지 않냐, 오랫동안 시계가 멈춰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한 달 정도 시계가 멈춰 있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윤활유가 붙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6개월이나 1년 뭐 이런 장기간 동안 시계가 계속 멈춰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리는 편이고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차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또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와인더에 시계를 계속 넣게 되면 그 시계의 기어들의 마모가 그렇지 않은 시계들보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오버홀 비용도 많이 나오고 수리비도 더 많아진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는 그 의견 쪽에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윤활유가 발라져서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짧겠죠.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더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파워 리저브가 다 끝난 시계는 그냥 멈춘 채로 놔두는 편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와인더가 시계를 즐기게 하지 말고 시계는 손목에서 즐기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인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일 님께서는 제 나이와 얼굴 공유 언제 할 것인가, 언제 할 예정인지를 질문 남겨주셨는데, 제 나이는 37이고요. 얼굴은 뭐 사실 제가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공개할 거예요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언제 10,000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 채널에 제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채널은 아니잖아요. 이 시기가 더 중요한 채널이죠. 그래도 뭐 이거 도저히 10,00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5,000명이 되든 7,000명이 되든 언젠가 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대단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홍왕래님께서는 오토매틱과 쿼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토와 쿼츠의 차이는 되게 많죠. 일단 오토매틱 시계는 스프링의 힘으로 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쿼츠는 건전지의 힘으로 가는 거고, 오토매틱은 밸런스의 휠의 회전을 통해서 이런 회전을 통해서 이제 오차를 맞춰가는 거고, 그 다음에 쿼츠 시계는 그 수정에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간을 그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따라서 모터가 움직여서 가는 거고요. 뭐 오토매틱 시계는 1호차가 보통 5초에서 10초 이상씩 나고, 쿼츠 시계는 월 오차 혹은 연 오차가 10초에서 15초 정도 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비교적 쿼츠 시계는 생산 단가가 낮고 오토매틱 시계는 좀 더 비싸고, 쿼츠 시계가 더 새로운 신형이고 오토매틱은 더 후형이다. 뭐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야 뭐 오토매틱은 예전의 감성, 째깍째깍하는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오볼 가격도 비싸고 오차도 많이 난다. 쿼츠는 그런 거 이제 시간도 잘 맞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다. 단점은 글쎄요. 전 단점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쿼츠 시계는 배터리 갈아야 된다. 그게 단점이죠. 근데 뭐 오버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계를 이제 쿼츠 시계는 되게 오래 썼고, 오토매틱 시계는 요새 한 3년 정도 쓰고 있는데, 기술적인 완성도는 역시 신기술인 쿼츠가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감성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감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면 오토매틱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토매틱 시계는 어느 정도 감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력보다는. 어떤 분께서 그때 오토매틱 그 리플이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오토매틱 와인딩 얼마나 해야 되냐. 보통 오토매틱이나 그 수동이나 30번에서 40번 정도면 풀 와인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감다 보면 저항감이 느껴지면 보통 거기서부터는 조심해서 감든지, 이제 거기서부터는 안 감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세기가 어려우니까요.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로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20번 정도 감아서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이상 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목에 차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차피 충전이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진짜 그동안 1년 동안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제 1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제 채널은 영상이 그동안 거의 한 130몇 개 영상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또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한 2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중에 제 시계 리뷰가 49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5개, 16개 정도는 제 시계고, 나머지는 구독자님들이 지원해주신 시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는 거의 한 100개 정도에 가까운 시계 리뷰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한 30개는 제 시계일 거고, 또 나머지는 구독자님들이 지원해주신 시계일 텐데, 이렇게 저희 채널에 시계를 지원해주시는 그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좋은 코멘트, 나쁜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주년 기념 Q&A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4시쯤 넘어서 깨가지고 영상 찍었는데 벌써 7시네요. 저는 이제 자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